무한급수 단원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테일러 다항식의 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응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함수 fx를 우리가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테일러 다항식이라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근사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테일러 다항식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별히 물리학 분야에서는 이 테일러 다항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근사시켜 가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는 앞절에서 테일러 급수라는 말, 또한 매크로닌 급수라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차수 다항식에 해당되는 테일러 다항식이란 말과 나머지 항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앞서 배웠던 걸 복습도 할 겸,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하려고 하는지를 예문도 다뤄볼 겸해서 겸사겸사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한 주어진 이 함수가 이렇게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와 같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함수 fx가 여러 번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계수 cn의 모양은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n 팩토리얼분의 fn개도 함수 a죠. 자, 그래서 이 계수가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계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만든 식이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함수 fx의 x 이퀄 a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는 이렇게 무한대까지 다 더해야 이퀄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우리는 앞에서 배우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차수까지만 더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우리는 n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해볼 것이고요. 이 n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주어진 함수 fx를 근사시켜 가보려고 합니다. 즉 n차 테일러 다항식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식을 k가 0부터 n까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 팩토리얼분의 f의 k번 미분, 그리고 a x-a의 k승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k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n차 테일러 다항식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 책에서도 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n개 테일러 다항식이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이건 이제 n개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는 k로 됐으니까 k개 도함수라 말을 해야 되겠죠. k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자, 그럼 여기가 형식적으로 좀 k번 미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개 도함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k승이지만 얘를 넣었던 값이 0이 나온다면 k차수가 나타나지 않고 k번보다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즉 얘가 0이라면은 이 k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k차 다항식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k개 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k개 테일러 다항식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제 k차 테일러 다항식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요 값이 0이 아니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겠습니다만, 혹시 얘가 0이 된다면 k승이 나타나지 않고 k-1승이나 또는 k-2승 등등 훨씬 더 낮은 차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저자가 또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k개 테일러 다항식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k개 테일러 다항식을 tn 테일러 이니셜을 따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차수를 편의상 n차까지 다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이런 형태로 표현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nx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이 값이 0이 아니면 맨 마지막에 얘를 쭉 오름차수로 표시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는 n차식이 나올 테니까 그냥 n차 테일러 다항식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tnx가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 함수 fx가 이와 같은 테일러 급수 형태로 표시가 됐을 때 만약에 n차까지만 계산하게 됐을 경우에 함수 fx는 tnx하고 같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n이 무한대까지 가야
무한대까지 가야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tnx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같진 않지만 만약에 n이 아주 큰 수였다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n을 더더욱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다음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즉 함수 fx는 앞서도 배웠죠. 자, 이제 n차 테일러 방식과 또는 이제 n개 테일러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항 인형을 계산합니다. RNX죠. 이거 두 개 더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는 줄어들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얘가 이제 근사값이에요. 얘가 참값이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근사값은 참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차의 크기는 자꾸 줄어듭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tnx의 극한을 취해버리면 fx에 수렴할 거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오차는 자꾸 줄어들죠. RNX의 크기는 RNX는 fx에서 tnx를 빼는 거를 말합니다. 그 오차의 크기가 자꾸 줄어들어서 0이 될 거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n차 또는 n개 테일러 방식의 극한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fx에 수렴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리미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n을 충분히 크게만 잡는다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주어진 함수 fx를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근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항함수에 의한 함수의 근사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오차의 허용 한계가 얼마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설명했던 이와 같은 n개 또는 n차 테일러 방식을 이와 같이 쭉 전개한 거예요. 이걸 전개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여기서 n이 자꾸 커지면 궁극적으로는 fx에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fx 대신에 이 tnx로 대신해도 무방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쭉 나열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1승까지만 나오면 1차 테일러 방식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2승까지 나온다면 2차 테일러 방식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3승까지 나오게 된다면 3차 테일러 방식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요 맨 밑에 있는 첨자는 거듭조급의 가장 높은 거듭조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기호 표기는요. 이 기호 표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tn일 때 이거 여기가 끝이 n으로 끝난다는 전제 조건에서 tn을 쓴 건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이게 만약에 0이 돼버리면 겉보기는 tnx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차수가 더 낮은 차수가 표현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tnx가 무조건 n차 당시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요 개수가 0이 아니었으면 가장 높은 차수는 당연히 n차 당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처음 0부터 해서 쭉 가서 이게 만약에 n이 10까지였다고 봐요. k가 0, 1, 2, 3, 4에서 8, 9까지는 0이 아니었는데 10을 딱 넣었더니 0이 돼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겉보기 여기다 n의 끝자리가 10이었으니까 t 밑에다 첨자를 10이라 쓰긴 합니다만 실제로 나온 거는 k가 0부터 9까지는 0이 아니었는데 얘가 10을 넣었을 때 이게 0이 돼버린다면 이건 0이 아니었을지라도 이게 0이 돼버리니까 10차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첨자가 10이었지만 가장 높은 차수는 9차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해되셨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요 말의 의미는 최대 다 이게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n차식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1차 테일러 방식, 2차, 3차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테일러 방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fa 플러스 여기 1팩터리에서 1이기 때문에 안 쓴 것 뿐입니다. f'(a) 그리고 x-a의 1승 그리고 2팩터리분의 f2'a 그리고 x-a의 2승이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일 때 2차까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요. 여기 지금 f'a나 f2'a가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0이었고 얘는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게 0이니까 2차식은 나올 리가 없겠죠. 첨자는 2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식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띠 이해됐죠? 기호 표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편의상 이건 0이 아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도 좋게 첨자 2면 2차식, 첨자가 3이면 3차식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유한차수 다항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fx에 충분히 가까이 가 있는 그런 tnx는 도대체 몇 차 다항식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문은 앞에서도 공부했던 예문입니다. 우리 앞에 테일러 급수 단원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의 x승의 3차 테일러 다항식을 만들어 본 결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이거 다 개수를 전개해서 다 계산해 봤더니만 자, 이건 마침 ty일 때 x의 1승, t2일 때 x의 2승, t3일 때 x의 3승 이와 같이 다 구해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1차 테일러 다항식, 2차 테일러 다항식, 3차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니까요. 요거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좀 3차 원점에서의 테일러 다항식은 매크로니 급수를 이용해서 유한차수를 만든다는 뜻이니까요. x 대신 0을 대입하면 2형에서 1이 되니까 이 x의 거듭조 앞에 개수가 다 1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 3차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EX승을 다항식의 차수를 자꾸 증가시켜 가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이 함수를 근사시켜 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도 앞전에서 배웠던 그림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보라색 모양으로 표시했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이퀄 2의 x승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T1, T2, T3들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보니까 T1은 여기 있습니다. 자, T1은 초록색으로 그릴까요? T1x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다항식이죠. 1 플러스 x였거든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이 지나는 그런 직선이었었습니다. 자, 이 T1x는 이 보라색 그래프랑 비교해 본다면 오직 한 점 x 이퀄 0에서만 같아질 뿐이지 0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오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2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T2는 2차 다항식이었었죠. 이 2차 다항식을 노란색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2차 다항식, 2차 포물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군요. 역시 요 점을 지나고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이 초록색으로 그려놨던 직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2차 노란색 2차 포물선도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지수함수랑 비교해 본다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편차가 생기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점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자, 요 정도만 같다고 봐요. 요 정도 간격만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직선은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에 반해서 노란색 곡선은 원래 있던 보라색 곡선하고 비교해 볼 때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1보다 T2를 계산해 보니까 원점 조금 더 근처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T3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T3를 만들어 보니까 T3는 여기 보다시피 화면상으로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3차 다항식입니다. 그 3차 다항식의 그래프가 보라색과 노란색, 즉 2차 다항식 있죠. 2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원래 주어졌던 이 보라색 2x승 사이에 3차 테일러 다항식이 놓입니다. 이렇게 놓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 봐도 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보라색 그래프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테일러 다항식의 차수를 조금씩 증가시켜 가보니까 원점 처음에는 T1은 원점에서만 같아지고 나머지 점은 완전히 달랐는데 조금씩 T1보다는 T2, T2보다 T3 이렇게 확대해 나가 보니까 원점보다 조금씩 멀어져도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잡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도 여전히 편차가 있습니다. 이쪽 범위에서는 거의 같지만 이쪽 범위에서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이 테일러 다항식의 차수를 증가시켜 나가 보려고 합니다. 계속 증가시켜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프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주어진 지수함수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 수치화시켜서 계산해 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므로 해서 다항식의 차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이제 도표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점 아주 가까이 있는 점 0.2를 대입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의 x승에다 x 대신 0.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0.2를 직접 대입해서 얻어진 실제 참값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221403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EX승의 매크로닝 값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 그리고 x의 n승꼴이거든요. 식 자체가 무한대까지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무한대를 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차수 다항식까지만 더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항식의 차수를 증가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첨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T2, T4, T6 이런 식으로 즉 2차 다항식 그리고 4차 다항식, 6차 다항식까지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잘 볼까요? 6차 다항식이라면 기껏해야 x의 6승까지밖에 더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즉 무한차수 다항식, 오름차수로 되어 있는 무한차수 다항식에서 무한대까지 더하지 않고 유한차수 다항식, 즉 6차 다항식까지만 더해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1.21403, 1.21403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소수점 6째짜리까지는 T6까지만 계산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한대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까워진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큰 n을 선택하기만 하면 주어진 함수에 거의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EM은 0.2 원점 아주 근처에 있을 때는 겨우 T6까지만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소수점 6째짜리까지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7째짜리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EX승을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n개도 함수의 차로 xn승이잖아요. 이 무한히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식을 0 대입하면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그리고 xn승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요. 굳이 무한대까지 하지 않더라도 유효 숫자를 소수점 6째짜리까지만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겨우 6차 다항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값에 똑같은 그런 근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옆에 있는 테이블은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원점 0.2 근처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3.0입니다. 원점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앞에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점에서는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이 많은 그래프가 거의 편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편차 생기니까 원점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도 마찬가지죠. 왼쪽도 보라색 그래프로부터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직선 잘 보면 직선보다는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편차가 작아요. 즉 다항식의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우로 멀어졌을 때 편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자, 원점 0.2 근처에 있는 점과 3.0이 여기쯤에 있겠네요. x 이퀄 3.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계산해 봤을 때 2차 다항식으로 접근해 갔을 때 요 2차 다항식으로 접근해 갔을 때 이만큼의 편차가 생기는데요. 자, 실제 우리가 참값은 20.085537이었는데 T2에다 대입하니까 너무 많이 편차가 나죠. 약 11.5 정도의 편차가 생깁니다. 굉장히 큰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를 좀 더 조금씩 높여간 거예요. 조금씩 높여갔는데 아까 원점 근처에서는요 6이라는 점을 대입해도 정확하게 이게 6째짜리까지가 똑같았는데 이번에 원점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얘는 19.41 얘는 20.08 소수점 첫째짜리는커녕 바로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단단히까지도 아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밀도를 높여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다항식의 차수를 키워본 거예요. 그래서 10차 다항식까지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와는 다르게 겨우 소수점 첫째짜리까지만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왼쪽을 계산할 때 테일러 급수를 구하긴 구하는데 원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했죠. 근데 얘는 원점에서 테일러 급수를 구한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보다시피 편차가 커지죠. 우리는 앞절에서 테일러 급수란 말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매크로니 급수란 말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매크로니 급수는 테일러 급수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x = 0에서의 테일러 급수가 매크로니 급수예요. 근데 테일러 급수는요, 중심을 임의점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왼쪽에 이 도표는 뭘 나타내냐면 원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때 겨우 6차 다항식까지만 계산해도 충분하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원점에서의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원점보다 월등히 많이 떨어져 있는 3,0을 대입하면은 같은 6번째 항만 갖고는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항을 계산해야 돼요. 즉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에서의 근사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오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경우라면요, x = 3에서의 테일러 값을 구했었어야 돼요. x = 3에서의 테일러 값, 즉 2x승이 원점에서의 테일러 값은 이거죠. 여기다가 이런 걸 대입하니까 x 대신에 3.0을 대입했을 때 t2, t4, t6를 해보니까 얘랑은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더딘 속도로, 아주 더딘 속도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같은 EX승이라 할지라도 이제 원점에서의 테일러 값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계산하려면은 x = 3에서의 테일러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n 팩토리얼분의 fn개 도함수에 3을 대입하고 x-3의 n승 이걸로 계산한다면은 왼쪽은 원점에서의 테일러 값이었고요. 오른쪽은 원점에서의 테일러 값을 이용해서 x = 3을 대입한 값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여기다가 얘를 대입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한다면은 같은 T2, T4, T6를 옆에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표는 이걸 갖고 만든 거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제 참값에 아주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0을 중심으로 하는 테일러 값에다가 요런 값들을 다 계산해 봐요. T2, T4, T6 하면은 여기 소수점 요 정도 되는 값을 여기는 이걸 갖고 계산하다 보니까 첨자가 10, 즉 10차 다항식까지 구했는데도 겨우 소수점 첫째 자리라면 이걸로 만약에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랑 비슷하게 T6 아니면 T5 그 정도만으로도 실제로 이만한 참값에 하고 아주 근사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의 그 근사값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테일러 값을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매크로니 값수가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에서의 근사값 구할 때 이걸로 구하면 더디고요. 그럴 땐 이걸로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말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주어진 함수에 점차 접근시켜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주어진 함수를 접근시켜 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질문을 두 가지가 있었죠.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좋은 근사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유효 숫자를 소수점 6째짜리 또는 소수점 3째짜리까지는 정확하게 맞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몇 차 다항식까지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근사값인지 또 유효 숫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몇 차 다항식까지를 전개를 해야 가능한지 등등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 텐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차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차를 계산할 때 근사값이 얼마나 좋은 근사값이냐 했을 때 오차의 크기가 작을수록 훨씬 더 좋은 근사값이 돼요. 그래서 오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책에선 저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차를 나타내는 식을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차의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테일러 흡수를 전개했는데 마침 얘가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된다면 교대급수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나머지 양은 교대급수 전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양은 바로 RN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n차 당식까지를 더했을 때 그 얼만큼 오차했을까 하고 본다면은 n 플러스 1차 당식의 크기를 바로 그 항이 있죠. n 플러스 1번째 항의 그 크기를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대급수가 아니었다면 일반적인 임의의 어떤 급수였다면 그러면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합시다라는 얘기예요. 테일러 부등식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차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RN의 크기는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의 n 플러스 1번 미분하고 그 A가 중심이라면 A를 대입해요.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A의 크기의 n 플러스 1승. 이것이 바로 그거보다 작게 나왔다는 것이 앞에서 배웠던 테일러 부등식이었죠. 이 테일러 부등식은요. 교대급수에다가도 적용 가능하고요. 모든 급수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대급수라면 이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해서 직접 찾는 것보다는 당연히 교대급수에서 생긴 그 오차 있죠. 그걸로 구하는 게 더 쉽고 빠릅니다. 같은 결과 나오면서도 더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자,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차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교대급수라면 교대급수 추정 원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분자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RN의 크기는 이 값을 넘지 못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오차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예제 1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근사값인지 또 오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1번의 A번입니다. 함수 fx가 x의 세제곱근으로 되어 있고요. 자, 테일러 흡수에서 중심 A였는데 A를 8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2차 테일러 당식을 계산해서 이 함수의 근사식을 요걸로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즉 얘를 몇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무한차수 당식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차까지만 계산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테일러 당식을 구하려면은 그 2차 테일러 당식의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은 그렇다면 함수 fx는 x의 세제곱근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쓰면 x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얘는 1계도 함수하고 2계도 함수 구해보도록 하죠. 2차 테일러 당식을 구하려면 f2'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f'을 계산합니다. 3분의 1 내려오고 x의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하니까 3분의 2승이죠. 그리고 f2'을 계산합니다. 내려오죠. 마이너스 3, 3은 9분의 2 그리고 x에 1 빠져나가니까는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5승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 근사식의 정확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정확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오차가 얼마나 작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오차를 계산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차를 계산하려면 테일러 부등식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3계도 함수도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자, 이제 왜냐면 2차까지 계산하게 되면 n차까지 구하게 되면은 RN을 계산할 때 n 플러스 1번 미분한 게 필요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여기 보세요. RN이면 n 플러스 1번 미분한 것까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n차 당식까지 구하면 n 플러스 1번 미분한 것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2차 테일러 당식을 구했으니까 일단 3번까지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3, 9, 27, 2, 5, 10이 되죠. 그리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8승입니다. 자, 일단 3계도 함수까지 모두 다 구해봤고요. A가 8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X 대신에 8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3분의 1이고 8은 2의 3승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승입니다. 정돈할까요? 3분의 3 약분되고 2의 마이너스 2승 2의 제곱의 역수 4분의 1 3분의 1 곱하니까 12분의 1 같이 됐습니다. 자, F'8은 12분의 1이었고요. F2'8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9분의 2가 있고요. 역시 8을 대입하는데 8은 2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5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3분의 3 약분되고 2의 마이너스 5승인데요. 이거 다시 보면 마이너스 9분의 2가 있고 2의 마이너스 5승, 2의 5승분의 1인데요. 이거 지수법칙을 하나씩 지워지겠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과 2의 4승분의 1이 있었네요.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2의 4승 2를 4번 곱했으니까 2는 4, 4, 4, 16. 16의 9배랍니다. 6, 9, 14. 144군요. 마이너스
144분의 1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F'과 F2' 팔을 각각 구해봤습니다. 2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함수 fx를 세제곱근, 8의 세제곱, x의 세제곱근이죠. x의 세제곱근을 이제 t2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봅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까요? 아예 이거 기호를 표시하기 좋게 주어진 함수 fx를 t2로 계산하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함수 fx는 x의 세제곱근이고요. 자, t2를 계산합니다. t2는 a가 8이니까 f 여기가 8을 대입하고 1팩토리얼분의 f'8 그리고 x-8의 1승 그리고 2팩토리얼분의 f2'8 그리고 x-8의 제곱 이걸로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F8을 마저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8 마저 넣어보면 8은 2의 3승이죠. 3분의 지워졌으니까 2가 나옵니다. 그리고 F'8은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12분의 1. 1팩토리얼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12분의 1. 그리고 x-8이고요. 그 다음에 F2'8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44분의 1. 앞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288분의 1 같이 되고 x-8의 제곱이에요. 즉 이 x의 세제곱근을 2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시켜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A번은 됐고요. 그냥 근사식을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번을 구해 볼까요? B번은 x가 7하고 9 사이에 있다면 이 근사식의 정확도는 얼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도를 구하려면 오차를 계산해 봐야 돼요. 즉 오차가 유효숫자 범위 몇 번째 이후부터 오차가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잘 보면 우리는 이 근사식의 정확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 2차 테일러 다항식이잖아요. 우리는 R2를 계산해 봐야 돼요. R2X예요. 자, 근데 R2X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여기는 2니까 하나 더 많은 3팩토리얼 분의 F 여기 2니까 3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되냐면 A가 8이라 했었으니까 8을 대입한 값을 계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그 F'A인데 X-A거든요. 여기가 A 대신에 8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거든요. 이건 양수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3승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번 미분하고 M 플러스 1번 미분하고 여기 M 플러스 1승이거든요. 자, 요 부등식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요 3궤도 함수 이미 구해놨습니다. 3궤도 함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오차가 얼마나 정확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까요? x-8의 절대값인데요. 우선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x-8, 즉 이 부등식의 양쪽에 전부 다 8을 빼요. 8을 빼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9에서 8 빼니까 1이 되죠. 요 가운데 있는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x-8의 크기는 1을 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1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3팩토리얼 분의 1이고요. 자, f의 3궤도 함수의 8을 계산해 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1을 넘지 못하니까 1, x-8의 크기는 1을 넘지 못해요. 1의 제하물이 몇 승에 맞춰 1이니까 뭐 안 써도 됐죠. 그리고 요걸 분자 부분을 여기다 계산할 건데요. 자, 분자 부분의 값을 여기다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미 다 계산했으니까 여기다가 a 대신에 8을 대입해요. 그 2의 3승이니까 약분하니까 2의 마이너스 8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7분의 10이고 그리고 2의 3승 3하고 3분의 1 지워졌으니까 2의 마이너스 8승 2의 8승분의 1이에요. 이거 다 계산을 한 결과를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계산했을 때 얘가 요걸 계산한 값이 대략 얼마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대략 이것이 얼마인지 그걸 찾아본 결과 요거는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요거는 바로 요 세제곱근을 T2 요 2차 다항식으로 접근시켜 간 거고 그냥 크게 확대해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좀 한 점 더 지워 볼까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 3, 6, 9, 12, 15예요. 그래서 A가 8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9거든요. 그러니까 8이 요 정도 있겠죠? 8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높이가 기껏해 2.5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 8을 넣었을 때 바로 이게 거의 요 근처에서는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훨씬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 편차가 커지겠습니다만 지금 8 근처에서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2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근데 오차를 마저 계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 봅니다. 이거 대략 계산, 이건 이제 요 부등식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앞에 거 이걸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8번 미분한 거를 대입해서 이거 8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한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x의 범위가 7하고 9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그냥 x였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8을 직접 집어넣지 말고 만약에 여기가 x였다고 가정한다면은 f3'x는 아까 계산했죠?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f3'이 들어가야 될 위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x의 마이너스니까 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역술취해 보세요. x의 마이너스 1승은 자, 역술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죠. 9의 마이너스 1승과 7의 마이너스 1승 비교해 보면 x분의 1은 7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얘의 크기는 최대 뭘 넘지 못할까 하고 봤더니 요거의 크기를 계산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x분의 1이 7분의 1을 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27분의 10 그리고 여기다 7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8승 이걸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건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x의 마이너스 승은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x의 3분의 8승 분의 1 그리고 x는 요건 뭐냐면요. 주어진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요거 다시 쓰면 이런 말이거든요. 7분의 1에 3분의 8승이란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7분의 1에 이거 마이너스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역술 이미 계산했으니까. 역술 계산했으니까 이미 7분의 1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걸 다 계산하니까 대략적으로 이 값이 0.0021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F3'의 크기, 얘가 M을 넘지 못한다 했을 때 얘가 M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3팩트랄, 요건 1이라 했었죠? 저걸로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3팩트랄분에 요거 계산한 값이 아무리 커봤자 뭘 넘지 못하냐면 0.0021을 넘지 못하고 요거는 1의 3승 1보다 작다 했으니까 1의 3승 해봤자 1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걸 다 계산해 본 결과 얘가 0.0004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등식 그냥 써보면은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냥 책에 있는 결과를 보고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다 계산기로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R2 다시 말해서 2차 테일러 당시까지 계산했을 때 오차가 얼마큼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아무리 커도 얘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오차의 크기는 얘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거든요. 부등호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커도 얘를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은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걸로 T2로 계산했을 때 오차가 이 값을 넘지 못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계산했을 때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주 정밀도 높은 걸 계산할 때 몰라도 계산할 거라면 몰라도 이 정도라면은요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가 일치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정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값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교합니까 하면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만약에 T2까지 계산하지 않고 T3나 T4까지 계산했다면 여기 소수점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몇 개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월등히 더 많아졌을 테니까 유효숫자의 범위, 즉 T3나 T4까지 계산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근사값,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구하는 것도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주어진 참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사값, 유한차수 다항식으로도 충분히 실제 참값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근사값으로서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차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다뤘던 이 오차는 기껏해 0.0004를 넘지 못한다 했는데요. 이 그림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오차를 직접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거에서 이 x의 세제곱근에서 이 다항함수를 뺀 거예요. 그걸 직접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그려보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여기가 7하고 9 사이에만 계산한다고 했었거든요. 여기 8, 가운데가 8이 있겠네요. 8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오차가 없다는 얘기고요. 8 근처로 조금씩 넓어지면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의 폭이 아무리 커봤자 이 그림을 보세요. 0.0003이죠. 이것보단 작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차가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8 근처에서의 2차 테일러 당식을 구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는 기껏해 오차가 이 값을 넘지 못하네요. 계산을 해도 이 값을 넘지 못하고요. 그래프를 봐도 0.003을 넘지 못하니까 굉장히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는 정교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0.3하고 플러스 0.3 사이에서 사인 함수에 보다시피 사인 함수를 이렇게 5차 테일러 당식으로 접근시켜 가보자 라는 얘기예요. 5차 테일러 당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거는 5차는 최대 얼만큼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RN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RN의 크기 있죠. RN의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잘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5차 테일러 당식은 교대급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급수 자체가 교대급수잖아요. 교대급수로 되어 있다면 앞에서도 배웠었죠. 교대급수의 추정 원리로부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까지만 합을 구한다면 그 합은 근사값의 크기는 그 네 번째 항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 항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하면 이 범위 안에서 얘를 이용하면 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는 얼마일까라는 이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T5를 x-3 팩토리얼분의 1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1 x의 5승 이렇게 표시했다면은 그럼 5차 테일러 당식이니까 그러면 R5를 계산해 봅니다. R5의 크기를 계산하는데요. 이 교대급수잖아요. 요 다음에 나오는 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7 팩토리얼분의 x의 7승입니다. 사인 x의 매크로닌 급수의 모양 앞에서도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모양이거든요. 따라서 5차 테일러 당식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오차의 크기는 얘의 크기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R5x는 그 크기가 7 팩토리얼분의 x의 절대값의 7승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0.3과 플러스 0.3 사이에 있어요. 자, 어떤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x의 크기는 0.3을 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부등식을 생각해 볼까요? 0.3의 7승이 마치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것을 서로 비교한 거예요. 물론 얘도 다시 계산을 하면은 자, 다시 계산하면은 10분의 3의 7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팩토리얼 분의 10분의 3의 7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식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결과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를 계산해 본 결과 계산기의 도움을 받았다라 보고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x의 크기가 0.3을 넘지 못했을 때 7 팩토리얼 분의 1, 7 팩토리얼이 5040이네요. 그 7 팩토리얼이 5040분의 1, 그리고 0.3의 7승, 이거 0.3의 7승이죠. 이거 다 계산한 값이 저기 나와 있네요. 대략 이 값이 4.3,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8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in x를 요
오차 테일러 당식까지만 계산했을지라도 사실상 오차가 봐요. 이게 10에 이게 소수점 8째짜리에서 계속 0.000 이게 오다가 이게 8째짜리에서 4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요. 굉장히 정밀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 7째짜리까지는 확실하게 뭐 다 오차 다 000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소수점 7째짜리까지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 3개 한까지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앞에 문제 보면 문제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이제 이 근사식을 사용하여, 자, 여기 있는 이 근사식 있죠? 이 근사식을 사용하여 이번엔 x가 x 대신에 12도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사인 15도를 넣었을 때 소수 6째짜리까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건 뭐냐면은 이 값을 넣었을 때 소수 6째짜리까지를 정확하게 셈을 해보라는 얘기니까 몇 번째까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서 소수 6째짜리까지는 계산기로 다 계산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이 삼각함수에서 사용하는 x는 라디안 값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라디안이 아니라 도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에요. 자, 이제 요거이므로 그러면 양변에 180으로 나누니까 180으로 나누면 1도는 당연히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도를 계산하려면 양변에 12를 곱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도는 180분의 12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15분의 파이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도는 다시 쓰니까 15분의 파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삼각함수는 라디안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도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라디안으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12도라는 것은 다시 쓰니까 15분의 파이 단위 생략하셨습니다. 라디안인 거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근사적으로 여기는 15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분의 1이고 3팩토리얼분의 1 그리고 15분의 파이의 전체 3승 플러스 5팩토리얼분의 1에 15분의 파이의 전체 5승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계산했을 때 소수점 6째짜리까지는 정확하게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계산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당식의 차수 이거 교대급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7팩토리얼분의 1에 15분의 파이의 7승인데요. 얘 크기를 계산해 보면 뭐 계산기로 아까 계산하다시피 이렇게 뭐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말은 건 이렇게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요걸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거 크기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유효 숫자 만약에 이걸 계산한 것이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은 만약에 소수점 7자짜리까지는 계속 0이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계산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면 이게 반올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여기까지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6째짜리 정확하게 구해보세요는 얘기인데요.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쭉 계산해 따라 볼게요. 여기까지요. 그거 계산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인 12도는 보다시피 라디안으로 바꾸니까 사인 15분의 파이 라디안인데요. 이거 다 여기까지를 딱 계산하니까 0.20791169가 나왔습니다. 소수점 6째짜리까지 정확하게 구해보세요라는 얘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반올림합니다. 보통 이럴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고서 소수점 6째짜리까지 정확하게 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이제 이 문제에서 오차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차를 직접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차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관찰해 보니까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 사이에서 이거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오차 그래프가 이렇게 0일 때 정확하게 오차가 없었는데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가 조금씩 생깁니다. 이 갭이 오차를 나타내요. 근데 아무리 오차가 커져봤자 이 값의 이 높이가 4.3 곱하기 10-8에서 8승이에요. 그 값을 넘지 못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는 이 값을 넘지 못한다 해서 그림으로 보나 직접 우리가 교대급수의 추정 판정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오차가 똑같이 나옵니다. 생략할게요. 그래서 테일러 부등식을 직접 써도 뭐 무방합니다 하는 얘기고 그래봤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나 그 다음에 교대급수의 추정 원리를 이용해서 푸나 그리고 이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나 똑같이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고학년 계산기가 옆에 있다면 한번 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볼까요? 이번에는 x의 어떤 값에 대하여 이 근사식의 오차가 소수점 0.00005보다 작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차를 묻는 거예요. 오차. 자,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항이 3개, 즉 오차 당식까지를 이용해서 오차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결국 물어보는 건 얘가 이 값보다 작게 되는 x의 값이 어느 범위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B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sin x를 요 오차 항까지만 계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오차의 크기는 얘를 넘지 못하죠. 7팩토리얼분의 x의 크기의 7승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값이 다시 뭐보다 작기를 원하냐면은 0.00005를 보다 작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풀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것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7팩토리얼 곱하기 0.000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양변에 7제곱근을 취하라는 얘기인데요.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역시 이걸 계산한 결과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곱하니까 여기가 계산 결과를 그냥 인용할게요. 7팩토리얼 아까 5040이었고 요걸 계산하니까 0.252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양변에 7제곱근을 취한 거예요. 7제곱근 0.252를 계산하니까 이 값이 대략 0.821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가 오른쪽 0.82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21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마이너스 0.3 플러스 0.3이었었는데요. 조금 더 넓게 벌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넓게 벌려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는 충분히 근사값이 아까 요 3개 항까지만 계산해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를 계산기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테일러 급수나 매커러니 급수는 이 무한항을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보다시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오차의 범위를 제한을 뒀을 때 항이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지라도요. 유한차수 당식만으로도 충분히 참값에 거의 근사조로 유효숫자 범위가 요 넷째 자리까지 똑같아지는 이 정도로 정밀도 높은 그런 근사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보다시피 직접 또 역시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앞서 얘기를 했었죠. 좌우 마이너스 0.8 플러스 0.8이니까 여기가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0.8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가 0.81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0.81이고요. 요 범위까지 넓혀도 오차가 0.00005이고요. 최대 1까지 넓힌다 할지라도 그 오차가 요 값을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였고요. 이렇게 직접 그림을 통해서 보나 계산을 통해서 구하나 역시 이제 오차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이 두 번째 예제는 삼각함수 sin x를 오차 테일러 당식까지 계산한 거죠. 오차 테일러 당식까지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1차 테일러 방식, 3차 테일러 방식, 5차 테일러 방식, 7차 테일러 방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A번이 원점 근처에서 마이너스 0.3 플러스 0.3이었고요. 조금 더 넓혔죠. 마이너스 0.81 플러스 0.81을 했는데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는 똑같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똑같으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를 자꾸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볼까요? 다항식의 차수를 늘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원점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T1도 이 보라색 그래프가 바로 사인의 파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보라색 그래프가 사인 함수인데요. 원점 자체에서는 T1x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약간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다 보니까 약간씩 편차가 생깁니다. 그림을 더 크게 확대해 보면 편차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T1x 하나만 갖고는 보라색 그래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인 함수를 전체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조금씩 확대를 하는 거예요. T1, T3, T5, T7, T9, T11 이런 식으로 계속 다항식의 차수를 넓혀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그림으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원점에서만 한 점에서만 같았죠. 그런데 T3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3차 다항식을 구하는 거 과정에서 원점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좀 넓혀줘도 아주 유사하게 보라색 그래프랑 비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T5를 만듭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엄청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림을 대략 여기서 볼까요? 여기만 놓고 봐도 훨씬 더 5차까지 갔는데 훨씬 더 많이 넓힐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많이 넓힐 수 있습니다. 아까 예문으로 얘기한다면 0.81, 이걸로 계산해도 유효수자 넷째 자리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넓혔는데도 불구하고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이 넓히면 어떻게 될까는 얘기예요. 7차 다항식까지 계산하면은 7차 다항식까지 계산한 것을 초록색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여기 보세요. 훨씬 더 많이 접근해가 있어요. 이 그래프 윤곽을 보면 7차 다항식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아까보다 훨씬 더 멀리 근사값이 거의 같아지는 게 훨씬 더 멀리 잡아도 이게 보라색 그래프하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7까지 계산하는 게 이러한데요.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죠.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이 참값이 아주 가까이 가는 그런 연속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한차수 다항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적당한 수렴 구간을 잘 잡는다면 충분히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그림을 잘 눈여겨보고 다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함수를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응용으로서 물리학 분야에서 이 테일러 다항식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